자, 미국 정부는요,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등을 반도체 파생 제품으로 분류해서 상호 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면 이제 이번 주 반도체 품목 관세를 발표할 때 이 스마트폰 등 이 파생 상품의 관세율도 확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가 들어있는 제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반도체 관세 100%는 한시름 놓은 것 같아요. 뭐 미국 언론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나온 또 커진 이제 근심, 걱정,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가 들어있는 파생 상품, 노트북, 스마트폰 등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죠? 품목 관세를 따로 100%를 매긴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15%일까요?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 한 곱이 넘었나 했더니 이제 품목별 관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이제 상호 국가별 상호 관세는 7일, 현지 시간으로 7일 시행이 됐고요. 이제 품목별 관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이고 있는 게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의 투자 설명회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기로 제조하기로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제조 과정에 있는 기업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뭐 삼성, SK 경우는 현재 지금 공장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단 반도체는 예외잖아요. 반도체는. 맞습니다. 네. 반도체 품목별 관세만 이제 예외로 하겠다라는 건데 공장을 짓고 있다면 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이 전기차에도 들어갑니다. 네, 가전제품에 들어갑니다. 네. 가장 많이 들어간 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스마트폰은 여기다가 노트북, 서버, PC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파생 제품의 이 과연 기준이 뭐냐, 그리고 비중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정말 트럼프의 입맛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국내 IT 업계 전반적으로 다 좀 이제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별도 품목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상호 관세가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관세로 이제 부과할 계획이고 아마 이제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에 함께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도 워낙 커요. 예. 반도체가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07억 달러입니다. 자동차, 일반 기계에 이어서 3대 수출품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완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파생 상품까지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반도체 완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사들, 소재 부품, 예. 장비와 같은 부품사들도 이제 가격이나 압박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나 파생 상품이 많아가지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트럼프도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면 파생 상품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제조국 관세율을 적용해라.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다양한 걸 하나하나 어떻게 정합니까? 맞습니다. 이 반도체 관세 얘기가 애플의 투자 발표 한 1,000억 달러 플러스 5천억 달러 네. 향후 4년 동안 무려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30조 원을 투자를 얘기하는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애플의 상황도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애플도 아이폰은 미국에서 한 대도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다. 네. 중국이 관세를 맞자 인도로 약간 비중을 높이긴 했지만 네. 여전히 8대2 정도로 중국과 인도산 비중이 높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 관세 높게 매겨져 있지만 그걸 50%죠. 비행기로 공수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온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이 지금 이 투자 계획에 830조 원의 투자 계획이 과연 미국의 아이폰 공장을 세우겠다라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든다면 코닝이라는 이제 글라스 제조 업체를 들어서 아이폰과 그리고 이제 애플워치용 유리 기판을 만든다든가 반도체 공급망도 비슷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미국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미국의 장비 업체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설계도는 갖고 있지만 미국에 직접적으로 제조업체를 설립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공장을. 물론 서버는 별도 얘기입니다. 서버나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과감한 이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플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인력이라든가 R&D 투자는 하겠지만 6천억 달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하 그러면 일기 때처럼 지금 중국산, 인도산에서 만드는 것도 이제 예외로 미국에다 투자를 확대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좀 바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국 기업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제 이 중국과 인도산 이제 이 아이폰에 대해서 무관세를 해주게 되면 지금 당장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베트남산 네. 휴대폰 갤럭시가 인도가 거의 한 30%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가 10% 정도가 한국에서 그리고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공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그 유럽과 북미 지역과 유럽은 베트남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 베트남의 관세가 지금 한 20%로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제로 이 관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네. 애플은 지금 이제 중국과 인도에서 간 것이 제로 관세 없이 미국에서 풀린다라고 한다면 아니 트럼프의 약속대로 그런데 우리가 만에 하나 이제 베트남산을 20% 관세를 네. 물고 미국 시장에 가져가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애플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인 물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모르는 이거 부분이다. 확실히 이제 예. 드러나진 않았지만 네. 우리 추산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만에 하나 뭐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처럼 뭐 받게 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품목별로 관세가 될지 아니면은 해당 제조국의 관세율을 전용할지 최애국 대우인이 15%를 매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악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만 면세를 받는다고 해서 조활할 일이 아닌 게 뭐 우리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스마트폰의 수출도 상당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주력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서버라든가 PC라든가 이 부분에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이제 공급량도 워낙 많고요. 여기에 딸려 있는 이제 이 부품 업체들을 이제 포함하게 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부분의 국내 부품 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애플이 이제 뭐 6천억 달러 추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로부터 어떤 관세 예외를 시사받은 만큼 삼성이 만약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미국 가장 큰 시장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반도체보다도 완제품보다도 파생 상품의 관세가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난 다음에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좀 짜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아이폰 설명을 미리 해주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폰은 1,000억 달러 추가, 합쳐서 6천억 달러 투자한 후에 완전히 뭐 면죄부를 받았다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다 프리패스네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애플이 미국 내 제조업 확대를 위해서 1,000억 달러, 139조 원 가량의 추가 투자를 발표하면서 향후 4년간 대미 투자 규모가 6천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예. 이번 투자로 핵심 부품의 미국 내 생산을 점점 확대하는 이른바 이제 미국 제조업 프로그램에 이제 전격적으로 좀 동조한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공급망을 미국으로 좀 이전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 만든 아이폰은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좀 강경한 입장을 예. 고수하다 보니까 팀쿡 CEO가 일부는 좀 접고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애플이 일부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옮기게 되면 어쨌든 이제 갈등 완화의 어떤 시사점이 될 수 있고 관세 예외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애플의 아이폰이 만약에 중국과 이제 인도산 아이폰이 이제 무관세로 가게 된다면 삼성 갤럭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제 핵심 부품 업체의 경우에는 경쟁이 더 심해야 되고 가격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연쇄적인 이제 부정적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2분기에 스마트폰 뭐 잘 팔았잖아 하는데 이게 착시 효과랍니다. 삼성전자, 애플 모두 2분기 때 스마트폰이 잘 팔렸는데
이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리 사재기했다 이제 이런 평가 또 그게 맞는 것 같죠?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애플과 갤럭시 아이폰의 경우에는 단가가 높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을 호가하다 보니까 이게 관세가 25% 추가된다를 소비자들한테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둘 다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아마 이제 2분기 스마트폰은 글로벌 시장으로 인해서 사상 첫 분계 판매액이 1,000억 달러, 약 14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격 인상 전 이제 저고학부 수요가 늘다 보니까 삼성의 이제 스마트폰 부분 영업이익도 3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39% 늘었고요. 애플은 이제 이 39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매출만 따지면 이제 2분기 중 애플은 한 13% 늘어났고요. 2분기가 아이폰의 비수기다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호실적이다라는 얘기인데 삼성도 나쁘진 않습니다. 미국의 이 출하량만 38%가량 늘어나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하반기 구체적인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스마트폰 품목별 관세가 이제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성장률이 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애플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도 5년 동안 3,500달러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중국산 아이폰 관세를 면제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따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반도체가 들어간 파생 상품의 관세는 트럼프 정부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요. 소장님, 반도체처럼 무관세 있고요. 이거 가장 좋은 거고, 뭐 최애국 대우 15%가 있겠고, 해당 국가 제조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서 많이 만드니까 뭐 베트남에서 20%, 인도 뭐 5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100%가 원래 반도체 관세니까 뭐 최악이 100%인데 뭘 적용해도요. 우리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대결이 안 되는 게 우린 가장 좋은 게 플러스 15%잖아요. 그럼 당장 3분기부터 이 스마트폰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고민이 좀 커지는 예. 부분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2분기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삼성이 시장 점유율 20%, 애플이 한 16%가량, 3위가 샤오미예요. 4, 5, 6위가. 네. 샤오미, 그다음에 비포와 오포가 이제 네.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양강은 사실 고가 하이엔드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의 90% 가까이를 애플이 사실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애플이 이제 이렇게 지금 본격적인 이제 투자를 발표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보호의 어떤 보호막이 쳐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웨드부시 증권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들여오는 미국 판매용 애플 제품도 결국은 무관세로 될 네. 것이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네. 판매가 오히려 더 늘어나서 반사이익을 더 기대하고 있는 눈치고요. 삼성은 아직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품목별로 갈지 아니면 이제 국가별 생산 국가별로 갈지 네. 아니면 이제 이 반도체의 어떤 비중 함유율로 갈지를 아직 아무것도 지금 열린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이제 이 큰 강점이라면 어쨌든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애플처럼 이제 그동안 이제 예외받았던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인도에서 만든 제품을 무관세로 들어오는 건 베스트 케이스지만 네. 그 경우보다는 우리 정부는 그래도 무역 협상에서 네. 일단 반도체는 최고국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15%? 유럽연합을 네. 감안하게 되면 10에서 15%까지는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도 안 되잖아요. 아이폰한테는. 맞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앞으로 고심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특히 자동차도 분명히 이제 25%에서 15%로 낮춰줬는데도 아직도 트럼프 정부는 이제 25%를 받고 있다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과 파성상품도 있어서 앞만 봐도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재 성장률 부분도 좀 수정이 되고 있는 거죠, 올해 맞습니다. 전망치를. 정부가 사실은 이제 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앞두고 있는데 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율 100%를 얘기하다 보니 2개월 감안해서 새로운 변수를 인식하면서 성장률 전망치에 가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1월에 제시했던 이제 기획재정부 정부의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사실은
8%였습니다. 근데 2분기가 깜짝 성장했거든요. 네. 플러스 0.6% 성장했죠. 성장세 회복과 더불어서 소비 개선 이제 회복 덕분에 그래도 뭐 한국은행이 예견했던 제로까지는 아니다. 1%대 유지 가능성은 제기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만에 하나 이제 최국 대우를 받아낸다면 직접적인 타격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 오락가락하는 이제 관세 정책이고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 조건이 굉장히 뒤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 지침이 확정될까지는 이제 긴장감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아마 추경 효과나 이제 소비 회복 등을 이제 긍정적으로 삼아서 아마 이제 성장률 전망을 1%좀 초반대까지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발표 직전까지는 아마 이제 정부의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간 지금 미국도 물가 뭐 당장 내일 저녁입니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봐야 되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좀 꺾일 것도 같기도 한데 글쎄요,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또 한미 정상회담의 또 담판도 있습니다. 뭐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서 트럼프 정부가 좀 어떻게 물러서지는 않을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게 물가거든요. 네. 미국 내부적으로 이제 12일에 발표되는 현지 시간으로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쨌든 이제 지표 물가,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하게 되면 3%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원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거리뿐만 아니라 신선식품, 특히나 중국산 비중이 높은 의류 신발의 경우는 30% 이상 가격이 올랐을 것으로 보여서 그런 만큼 이제 연준의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점점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인사를 심어가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형국인데요. 어쨌든 가장 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변수는 뭐냐? 미국의 물가라는 게 분명해 네. 보이고요.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관세도 물론 큰 그림, 우리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내역을 좀 적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될 네. 것들, 농산물, 사과와 같은 이제 관세 품목도 있는 데다가 특히나 국방비와 방위비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이 막판에 자국의 유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주권을 변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협상 내용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변경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체 시장을 확보할지 그리고 상호 투자를 어떻게 더 늘릴지 관세 완화 교환 카드를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를 좀 꼼꼼히 좀 준비를 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자, 이제 협상문 문서화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부디 또 성공적인 협상하기를 응원하고요. 자,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